오늘은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 물량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총 1509세대 중에 일반 분양 533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 15개 동의 대단지 아파트이고 3구, 4구, 5구제곱미터의 분양 물량이 예정되어 있고 입주 시기는 2027년 10월에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2027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의 아파트의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2027년 이후에 입주하는 아파트의 물량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위치인데요. 7호선 이제 광명 사거리역이 있습니다. 광명 사거리역에 재정비 촉진 개발 지구를 통해 가지고 신시가지로 변모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고요. 최근에 이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는 물량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광명 사거리역 같은 경우에 한 정거장을 이용하게 된다면 철산역, 그리고 두 정거장을 이용하게 된다면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요. 또한 주변에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 있어서 국가 산업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광명사거리역 인근이 빠르게 개발이 되면서 이제 신시가지로 변모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이 더욱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데요. 우선 7호선 광명사거리 역세권의 위치,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한 700m 정도 거리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광명사거리역을 도보로 이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최근에는 GTX D노선의 수혜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 GTX D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의 시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은 추후에 이런 개발 호재가 있다는 것은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목감천 산책로, 도덕산, 그리고 주변에 초중고등학교의 도보 통학 학세권의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인근에 초중고를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편하게 이제 통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마트라든가 이제 롯데 시네마, 그리고 이케아, 코스트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대단지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이면서 서울과 바로 인접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입지적인 부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역시 중요한 부분은 가격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광명사거리역하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제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위치를 합니다. 이 광명 롯데캐슬의 시그니처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2027년 10월에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물려 있는 그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는 점. 다만 분양 가격을 살펴본다면 25평형의 분양 가격이 8억 9,900만 원, 9억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분양 가격은 주변의 시세보다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변의 구축 아파트들을 살펴본다면 바로 인근에 있는 광명 한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8년차 된 아파트 24평의 실거래 가격은 6억 원 선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광명 현진 에버빌 같은 경우에도 20년차가 된 아파트 23평의 실거래 가격은 5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인근의 신축 아파트인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같은 경우에는 2년차 된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은 25평 7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광명 시그니처 롯데캐슬의 25평 실거래가 비교를 해본다면 이제 땅집고의 내용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광명 시그니처 롯데캐슬 아파트는 이제 8억 원 선에 분양가가 24평형이 책정이 되었고요. 주변에 이제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그리고 광명 아크폴의 자이 위브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어디 있냐면 광명남 초등학교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롯데캐슬 시그니처하고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같은 경우에는 7억 5,500만 원. 이 아파트는 지금 현재 비과세 여건을 갖추지 못했고요. 그리고 광명 아크폴의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여건이 된 신축 아파트인데 7억 3,8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역하고는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은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살펴본다면 1억 원 넘게 이제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나오는 고분양가의 물량들, 이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 이 고분양가의 물량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구축의
재건축의 아파트 또는 준신축의 아파트를 내가 싸게 매입을 할 거냐, 이걸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장점은 뭐냐면 계약금 일부만 넣고 2027년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우수하겠죠. 하지만은 광명 아크폴의 자이 위브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1억 원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만 본다면 광명 아크폴의 자이 위브 또는 이 광명에 있는 그 분양권을 매입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훨씬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우수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을 가져간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분양가 비쌉니다. 주변 대비 시세가 좀 비싸다고 판단이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뭐 이 물량이 완판이 될지, 일부 미분양이 될지, 미계약 물량들이 나올지, 뭐 미계약 물량들이 일부 나올 겁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완판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고려해 보셔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가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베이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서 이미 심도 있게 다루었었습니다. 그리고 고분양가의 물량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따른 영상들이 많이 미니 특강, 비공개 특강들이 있는데, 더욱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스터디를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감도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고요. 이제 주변에 많은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곳이 광명 사거리역 인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시면 이쪽이 남쪽인데요. 남동향과 남서향 그리고 정남향에 배치가 이루어졌고, 이 맨 뒤쪽에 있는 부분, 이쪽이 이제 역하고 가장 먼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는 이제 3구와 4구 소형 평형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평면도를 간단히 살펴보시면 3구제곱미터 90세대이고요. 이제 침실 하나와 거실, 여기 팬트리가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 활용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구 138세대, 거실과 침실 1, 2 그래가지고 2개의 방과 욕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보편적인 그런 평면도로 보여지네요. 5구 A타입 같은 경우에 197세대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은 모두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욕실 2개, 그리고 주방이 D자로 잘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구 B타입 같은 경우에 56세대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과 침실 1, 2 그리고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전면 창과 측면 창, 양창으로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측면 창이 다 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동풍이 가능한 판상형의 구조이고요. 그리고 주방에 팬트리가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 확보도 잘 되어 있습니다. A타입의 평면도보다는 훨씬 우수해 보이네요. 5구 C타입 같은 경우에 52세대이고요. 이제 침실 1, 안방, 그리고 다목적실 해서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안방에 조그마한 드레스룸 그리고 파우더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맞동풍이 가능한 판상형의 구조입니다. 발코니 면적이 좀 깎여가지고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평면이네요.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살펴보게 된다면 일반 공급 1순위 신청 자격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면 되는데요. 해당 지역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되고요. 기타 지역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 2년 미만 거주자 또는 수도권 거주자가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이기 때문에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내가 사는 지역에 맞춰 가지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예치금을 선납해 놓으시면 1순위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는 민영주택이고요. 해당 지역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광명시 2년 계속 거주자, 기타 지역은 광명시 2년 미만 계속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고요. 비규제 지역이고 재당첨 제한은 없습니다. 전매 제한 1년, 거주 의무 기간도 없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분양가가 다소 높아 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전매 제한 1년이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시면 특별 공급이 5월 7일, 그리고 1순위 5월 8일, 그리고 2순위 5월 9일에 있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5월 16일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구 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90세대 5억 1,800만원, 그리고 4구 제곱미터 138세대 6억 8,500만원, 그리고 5구 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9억 원을 넘지 않는 이제 8억 후반대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4구제곱미터가 이제 6억 8,500만 원인데요. 이 가격이라고 한다면 인근의 안양에 있는 아파트가 한 7억 원 정도면 5구 타입을 살 수가 있습니다. 7억 초반대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4구 타입 치고 굉장히 좀 비싼 감이 있고요.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인근의 아파트 시세와 비교를 해본다면 분양 가격이 좀 높은 감이 있습니다. 추첨제 60%의 물량이 있고 3구와 4구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로 진행이 되고요.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자 후불제로 진행이 됩니다. 3구와 4구에 이렇게 중도금 대출 무이자의 조건을 한 이유는 이 물량들이 이제 분양 완판되기가 힘들다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좋은 조건을 내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은 제가 앞서 시세 분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시세보다 좀 높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장점적인 부분은 2027년 10월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길게 남아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조건에 맞춰가지고 이 물량들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시간적인 부분에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기 때문에 완판이 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도 이 물량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스터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 가지고 참여하시면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의 미니 특강들을 들을 수 있고 저와 1대1로 소통하고 질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의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영상이 처음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 그리고 아파트 분양 정보를 앞으로 지속해서 받고 싶으신 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